성공하는 사람들의 교집합 찾아보시면 책을 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와, 내가 이 1000권을 읽었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해갖고 메밀국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10년째 연매출 10억 이상이라고. 네,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어요. 코로나 때도 내려가 본 적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장사 얘기 주셔서 왜 메밀국수 선택하셨어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저 가게명이. 제가 4개를 그 전에 말아먹고. 아, 4개 뭐 있었죠? 감자탕집, 감자탕, 실내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 그 다음에 그 인도 골프 연습장 1층에 스낵바, 그 다음에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뭐예요? 제가 고명환이잖아요. 고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 왜냐면 그때 제가 검색해보면 제가 몸짱 사진이 아, 있어요. 다른 그 또 개그맨 분은 실제로 닭가슴살 그거 있잖아요. 제가요. 허경환 님이었나? 예. 우리 개그맨들은 네네. 방송국은 다르고 저랑 허경환 씨랑 뭐 경조사 때나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는 선후배 이게 엄청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멋으로 생각합니다. 기수 문화가 있잖아요. 예, 기수 문화 있는데 뭐냐면 절대 후배 밥그릇 뺏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누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선후배가 술 마시거나 밥 먹잖아요. 제일 선배가 술값 밥값 다 냅니다. 괴롭히기도 했지만 은퇴해도 만나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세계를 망하고 그 다음에 요 시급 그만하고 진짜 이제 뭔가 제조업 사업 이런 걸 해봐야겠다. 닭가슴살로 제조는 이제 나중에 이제 OEM으로 했지만 어쨌든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몸짱도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이 건강과 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그렇죠. 시대가 오겠구나. 시대는 잘 파악했다니까요. 근데 탁 해갖고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다 이제 디자인 도왔나 고닭으로. 이름도 고명환의 고닭. 얼마나 좋아요. 출시 2주 전인가에 허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했으면 알아낼 수 있었는데 시장 조사조차도 안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준비되고 있는 단계면 이미 이 닭가슴살 업계에 물어봤으면 다 알거든요. 와, 허경환의 허닭이 나왔는데 그 나오자마자 잘 됐어요. 허닭이 막 2주 만에 막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고명환의 고닭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이건 후배 거 딱 빨아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치사하게. 허경환 씨 이거 전혀 모릅니다. 전량 폐기. 아이 접었나요? 아니죠. 그래갖고 참한 닭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왜 그렇게 탁 김 빠지고 이미 돈도 왕창 공중으로 날아가고. 살다 보면 사업이든 뭐 재테크든 다 어느 정도 운도 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운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시장 조사도 아까 말한 그 우리가 회전율 얘기했을 때처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쵸. 네. 기본인 건데. 기본인데. 그 기본을 안 했다가 이제 내가 당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5번째죠. 그렇죠. 이 메밀국수를 선택한 게 내가 그동안 너무 그 백종원 아저씨가 불목식당에 나와가지고 화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식당을 오픈하셨냐고 이 얘기할 때 제일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남들 모르는 것까지도 이제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서재가 늘 있었어요. 그날따라 여기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이러고 세봤더니 한 1200 몇십 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래 그래도 한 1000권을 읽은 것 같다. 내 인생에. 그런데 그때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왜 1000권이나 책을 읽어놓고 책에서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 왜 추출 안 했을까? 그래서 그래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해서 예비 와이프한테 또 예비 와이프의 그 부모님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해서 사업을 또 요식업을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는 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식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이다. 요것만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할 거냐 뭐 고기냐 국수냐 냉면이냐 뭐 이런 거는 비빔밥이냐 정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든가 그렇게 했죠. 그전에는 야 요즘 뭐가 유행이냐 아니면 뭐 어디 좋은 거 나온 데 없냐 이렇게 해서 그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1000권을 읽었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책을 요런 어떤 생각은 제 독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장사를 해갖고 하려면 세상과의 전쟁이다.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러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법 당연히 손자병법이 있어갖고 일단 이거 꺼내. 그 다음에 또 뭐 마케팅 트렌드 이런 거
세스 고딘 책 막 쫙 있었거든요. 또 다 꺼내. 그리고 당연히 그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시리즈들 막 꺼내. 뭐 이러면서 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업종을 난 뭘 할 건가 봤을 때 그때 보니까 저는 진짜 온난화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제일 먼저 정말 온난화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 백종원 아저씨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하면 떼돈 법니다. 이런 업종을 딱 찍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더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식업을 오래 해봤잖아요. 12달 24시간 다 잘 되는 식당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오케이 우리가 겨울이 짧아진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 따뜻한 온도가 높을 때에 많이 팔리는 걸 하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딱 이거세요. 온난화, 고령화, 인구 감소. 일단 이걸로. 그럼 고령화되면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노인들이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커지니까 건강식, 건강에 좋은 거. 당연히.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인구 감소 딱 보자마자 저는 인건비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또 식당 해봤잖아요. 시간 외에 하면 이게 1.5배 아니면 2배 줘야 돼요. 새벽 장사 이런 거 하면. 제가 또 실내 포장마차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면 안 되니까 그 번외에 뭐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하는 영업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거 근데 이게 엄청 컸어요. 저 코로나 때도 저는 그 재난지원금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영업 제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1시에 영업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우리가 영업 제한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매출 그래서 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해서 진짜 하나씩 지어왔다니까요. 불고기, 뭐 삼겹살, 아니야, 냉면, 뭐 칼국수, 비빔밥, 닭갈비. 이게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가 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갖고 다 지워나가서 거의 마지막에 나온 게 메밀국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10년째 연매출 10억 이상이라고. 네.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어요. 코로나 때도 내려가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비결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분석을 엄청나게 잘 했던 거죠. 그래서 메밀국수는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엔 결국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게 있었죠. 또 유행 예를 들면 지금 뭐 흑당 밀크티라든가 마라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 유행을 타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는 다 계산에 넣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가장 큰 핵심은 제가 힘든 게 쉬운 거다.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힘듦을 선택했어요. 그거를 책 읽고 알았죠. 그러니까 메밀국수는 면, 육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면, 육수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사실 직접 육수를 끓이거나 직접 면을 뽑는 식당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얼마든지 싼 육수, 편한, 왜냐면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힘듦을 선택했어요. 여긴 다 수제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육수 직접 끓이고 면도 직접 볶고. 2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힘듦이 루틴이 되면 전혀 힘듦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레이드가 올라간 거구나. 힘들지 않아요, 요즘은 전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면 특히 몸이 힘듦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정신이 편한 게 낫다. 몸이 쉬우면, 왜냐면 다 사다 쓴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90%가 사다 씁니다. 저한테 뭐 이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 진짜 어디 가서 저는 본인들이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사다 쓰면 쉽잖아요. 그러면 사다 쓰면 근데 비슷비슷한 맛이거든요. 그 사다 쓴 육수나 면이.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죠. 마케팅이나 뭐 가게 목이라든가 뭐 인테리어 뭐 아니면 사은품 등등으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죠. 아니면 비슷비슷한 맛이니까. 그러면 나는 몸이 편하고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몸이 편하고 정신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들어서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이 편한 게 낫겠다. 이거를 선택한 거죠. 근데 위치가 어쨌든 파주 쪽이니까 네네. 이게 마케팅적으로 막 서울보다 엄청 좋은 위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럼 찾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은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음식은 메밀국수를 네. 건강한 거를 직접 육수와 면을 한 것까지 그게 맛있다고 제가 네네. 아직 안 먹어봤지만 나중에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찾아오게 하는데요? 찾아오게 하려면 네. 일단 1번은요. 당연히 맛있어야 되지만 1번 찾아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게에 와보시면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나도 거기 약간 우리 가게 지금 와보시면 주변이 되게 휑해요. 10년 전에는 제 개그맨 후배들이 제가 이제 5번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 후배들이 당연히 왔을 거 아닙니까? 오면서 그랬대요. 그때는 이제 여의도 시절이니까 여의도에서 오면서 야 이거 좀만 더 가면 북한 아니야? 이러면서 와보니까 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휑하게. 명환이 형이 또 몇 억을 날렸구나. 진짜 이랬대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주차장이 좋고 주차장이 좋으면 30분 안쪽으로는 무조건 이제는 현대인들의 삶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불러드리려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을 나는 얼마짜린가 알아야 되듯이 내 음식이 85점 이상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85점 이상을 유지하려고 맛과 퀄리티 그리고 먹은 후에 집에 갔을 때 속의 편안함, 영양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저는 매출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많이 남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많이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정확한 금액을 남기고 길게 보고 오래 해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준 책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한참 뒤쪽에 나오는데 아주 구석에 그거를 마치 상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지도 않고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원래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탁 와닿을 때 있죠. 책 읽다 보면. 갑자기 상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천의 사기는 기원 전에 써진 작품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상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천이 뭐라고 써놨냐면 3분의 1 이상을 남긴 상인들은 뭔가 쌍스럽고 안 좋다는 말을 들었고 끝이 좋지 못했고 무릇 상인이라 하면 5분의 1의 이익을 남김이 마땅하다. 20%.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사실요 우리 메밀국수가 40% 정도 남기려고 마음 먹으면 40%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 1년 장사하고 말겠다 그러면 40% 남기는 작전으로 변경해서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가고 싶었고 이 식당과 함께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로움을 선사하고 싶었고 그러기에 딱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20%만 남기는 게 마땅하구나. 그래서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로 재료의 퀄리티를 좀 높여라. 그래서 딱 정확하게 남겨둡니다. 세금 낼 거 뭐 20%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가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10억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게 그런 어떤 계산, 정확한 분석, 그리고 정확한 경영 마인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사의 핵심 전환 회전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하세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커피 자판기를 없앤다. 요즘은 다 무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요 본인의 주 메뉴 걱정을 안 하고 커피 자판기부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당연히 커피 자판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 작가님도 칼국수집이나 감자탕집이야. 그 감자탕집에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진짜 맛있으니까 그 감자탕집에 가자.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냥 있으니까 먹는데 없다고 감자탕집이 맛있는데 이 집에 커피 자판기 없어서 안 갈래. 이러지도 또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향을 맡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커피 딱 뽑아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야죠. 네. 그러면 회전율에 이게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이제 커피 자판기 없애는 거는 너무 나만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피 자판기만 싹 없애면 이거는 너무 하다가 오케이. 우리 메밀국수집이니까 메밀차를 만들어 놓자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커피 자판기 없는 대신에 메밀차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맞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는 얘기를 하는데 메밀차 마시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메밀차를 해놨더니 그냥 식사 전에 드시든가 아니면 끝나고도 잠깐 그냥 몇 모금 마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 때문에
이거 진짜 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면이 이 중면이라 그러죠. 가는 면이 아니고 좀 두꺼워요. 그 식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면 삶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선불하시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면 삶는 시간이 걸려서 선불을 왜 하냐면 처음에 마음은 이로운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 삶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앉아서 너 뭐 먹을래? 이래가지고 또 한 2, 3분 지나갖고 주문하고 주문 받고 우리는 면을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한참 있다가 면이 나온다고 우리도 처음부터 선불은 아니었어요. 근데 늦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리 주문을 받자. 그래서 미리 주문 받으면 어차피 그냥 계산을 하자. 이랬는데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사실 키오스크도 많아졌고 그렇죠. 선불 받는다고 1000명 중에 1명 정도 좀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까지는 아니고 약간 농담반 비슷한 아유 뭐 저희가 음식값 뭐 떼먹을까 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1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나갈 때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주문할 때 그냥 계산해버리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우리는 4명만 앉아도요 뭐 먹을까 이러면 한 2, 3분 그냥 지나갑니다. 메뉴 보면 야 너 이거 먹을까? 나 이거 먹을까? 뭐 하고. 그러니까 그 2, 3분이 하루에 계속 쌓이고 1년이 쌓이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불이 회전율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로 회전율이 좀 많이 급한 업종이라면 특히 면 관련된 분들은 저는 선불로 선주문 받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바퀴를 제일 많이 돌리고 오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요식업이 꿈의 회전율이 10바퀴 얘기하거든요. 꿈의 회전율. 진짜 많이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산 매장이 테이블이 32개인데 네. 10바퀴면 320 테이블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17바퀴까지 돌려본 적 있어요. 17바퀴요? 네네. 거의 30분마다 손님이 바뀌었다는 예, 계속 그냥. 그때는 직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그 썰지 않은 김밥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칼을 끌고 갔다가 돌아와서 잠깐 올라가 한 입 먹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회전율도 본인이 한번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감자탕 다르고 만두전골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냥 냉면 다르고 불고기 다르고 돌솥비빔밥 다르고 먹는 시간하고 그 해먹는 방식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꼭 안 줘도 되는 건데 특히 그 전골 팔고 나면 볶음밥이나 마지막에 왜 칼국수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것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승부수냐 내 음식에 그거를 빼도 된다면 특히 칼국수 면 특히 전골집에 가서 주는 칼국수 면이 엄청 안 익는 면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그 면 다 익었나 안 익었나 맨날 그거 씹어봐서 안에 뭐 하얀 심이 보이면 덜 익은 거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볶음밥도 꼭 그냥 공깃밥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 볶음밥 재료를 남들 보니까 다 감자탕 먹으면 아니면 그 칼국수 뭐 닭 한 마리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 볶음밥 다 먹게 준비해 놨으니까 이러면서 우리도 이거 해놔야지 이러면 그거 공깃밥으로 먹고 끝나도 되는데 만약에 닭 칼국수가 맛있으면 굳이 저는 그 볶음밥이 맛있어서 왜냐면 그 설거지 할 때도 힘들고 또 그거 다 갖고 와가지고 볶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볶으면 꼭 그게 눌어 붙을 때까지 야 이거 좀 반 정도 누룽지 정도 돼야지 맛있어 먹지 마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게 진짜 승부수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남들이 그냥 하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거 야 전골집은 당연히 볶아 먹어야 돼. 그리고 만두전골에 꼭 이거 면 줘야 돼. 그럼 면을 진짜 줘야 되면 꼭 그 남들 쓰는 면 말고 좀 더 얇으면서 좀 빨리 익을 수 있는 면이 없나. 그리고 볶음밥도 그러면 아예 우리가 저 안에서 볶아가지고 볶아죠. 바로 그냥, 먹을 수 있게.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냥 탁 그릇에다가 줄 수 없나. 이렇게 계속 조금씩 고민을 해보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회전율이나 매출 같은 걸 엄청 분석하시면서 하는 거네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뒤에 추가한 칼국수 살이라든가 네네. 볶음밥이 네. 요리에 비해서 굉장히 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실제 요리는 네. 훨씬 비싸니까 네. 그럼 그 테이블에 나가면 훨씬 비싼 요리를 시킬 맞아요. 수 있는 네.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된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슨 막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그랬죠.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빨리 먹고 나가게 하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고객을 이롭게 한다. 가게 앞에 그 가스명수도 좀 깔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소화되고 빨리 또 먹게요. 네. 자, 그리고 요리의 핵심은 빼기다라는 그 문장이 이 책에 있던데, 그건 네네. 어떤 얘기예요? 근데 요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리 핵심은 빼기다 한 거는 사실 그 요식업이 나아갈 길 얘기하다가 김 작가님도 지금까지 이제 또 혼자 사시니까 식당에서 밥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먹었죠. 그러면 단골로 가는 집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뉴가 갈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식당이 있어.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갈 때마다 메뉴가 줄어. 그래갖고 뭐를 팔던 게 있었는데 그거 나 먹고 싶었는데 안 팔고 결국은 마지막에 한 가지 메뉴만 팔아. 사실 우리 요식업이 가야 할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식업으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면 결국은 메뉴를 빼고 빼서 한 가지 메뉴만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셔야 제대로 된 요식업의 길로 가시는 거고, 저도 당연히 가는 식당들이 있는데 냉면을 안 팔던 집인데 5월 말 돼서 냉면 게시라고 붙이면 저는 그 냉면 게시라는 글씨를 냉면 게시라고 안 읽고 우리 가게 장사 안 됨,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도 해보면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막 넣어요. 이거 먹어보다가 맛이 좀 덜 나면 또 이 조미료 넣고. 그러니까 소금 넣어서 맛보면 뭔가 빈 듯하죠. 그리고 또 다시다도 넣어봐. 근데 또 뭔가 빈 듯해. 또 간장을 넣어. 또 빈 듯해. 그러면 또 무슨 김치를 넣고. 그러니까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넣으면 맛있을 줄 아는데 제가 낚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생선으로 질이나 탕을 끓이잖아요. 맑은 탕 끓일 때는 진짜 굵은 소금 하나만 탁 넣는 게 그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은 초반에 숟가락질이 빨라요. 왜냐면 첫 맛이 맛있거든. 그러니까 막 먹다가 점점 느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딱 원재료 생선에 무하고 청양고추 하나 파만 몇 개 딱 넣고 굵은 소금으로 탁 간 맞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먹으면 그래 맛있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줄설 맛이야? 이런데 중간부터 숟가락이 빨라집니다. 그게 진짜 맛집이고 매력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스파게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파게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파게티 파는 집들을 엄청 많이 다녀보고, 저는 집이 한남동 쪽이라 뭐 한남동, 경리단, 뭐 이태원, 그 너무 용산, 뭐 삼각지 뭐 이쪽으로 엄청 다녀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 10년 살았는데 어디 딱 소개해줘 이러면 제가 진짜 거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 가봐라고 해줄 수 있는 집이 정말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 말고는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 파스타도 그렇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알리오 올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그죠? 오일에 마늘 기름 내가지고 간만 잘 맞춰도 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뭘 집어넣죠. 저 가끔 알료를 해 먹을 때 있거든요. 제일 충격적일 때는 진짜 식당 갔을 때 제가 만든 알료보다 맛이 없는 집이 있어. 많아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게. 아니, 왜냐면 나는 고작 나나 내 지인들이 먹으려고 그냥 끓이는 건데, 가게는 훨씬 숭고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맛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을 까먹어서 그래요. 오일하고 알리올리오의 딱 마늘 기름에 그 면수에서 나오는 그 느낌과 거기에 정확한 간, 딱 이러면 끝인데, 거기에 이제 뭘 막 허브, 뭐 아니면 데코레이션, 뭐, 그리고 면을 자꾸 이상한 걸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길로 가죠.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음식에서 퓨전이라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퓨전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우리나라 요리법에 굉장한 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리 액션 빼기라고 한 게 그 본질을 알아라. 근데 또 빼기가 사실 또 매출과도 연관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재고 관리도 편할 거고, 빼면 뺄수록 회전율도 당연히 빨라질 것이고, 왜냐면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10개가 있으면 고민하게 되고. 핵심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맞아요. 빼기가. 그러면 인건비도 줄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뉴도 그래서 빼버려야 되는 게, 한 메뉴에 기기가 하나씩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새로 만든 메밀박이에 냉온비 딱 3가지 팔아요. 근데 오면 대부분이 만두 원하고 왜 메밀전 없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일단 안 팝니다. 왜냐면 제
이제 이 가맹점을 할 점주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만두 하려면 만두 기계 찌는 기계 또 있어야죠. 메밀전은 기계는 싼데 사실 후라이팬만 있으면 되는데 메밀전은 인건비가 0.5명이 무조건 달라붙어야 돼요. 전 부치려면. 그러니까 인건비 늘어나죠. 그럼 인건비 늘어나면 사람 관리하기 힘들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져서 일단 저는 빼고 요즘 저는 요식업 하는 후배들한테 야, 뭐를 더 팔까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더 안 팔까를 생각해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기계도 단순화되고 안에 그 주방의 동선도 심플해지고 결국은 그러면 인건비를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그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도 50%는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들여오고 이번에 뭐 5월 달부터 그 중국 노동하시는 분들 중에 비자 중에 F4 비자가 원래는 안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벌금도 맞고 뭐 막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F4 비자에 대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아직 그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방을 단순화해서 저는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50% 이상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을 봐서도 자꾸 빼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오늘 대표님과 굉장히 긴 시간 벌써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장도 못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일단은 시즌 1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예. 질문 한번 드려볼까 네네네.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다른 채널 영상도 몇 개를 봤는데 그래서 네네.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사람들은 되게 뻔한데 네. 사람들은 그 뻔한 것을 안 한다고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데 네. 그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 작가님은 요식업 해본 적 없죠? 없죠. 없지만 김 작가님 보세요. 식당이 잘 되려면 식당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맛이 있어야겠죠. 맛있고, 바가지 씌우지 말고, 그냥 서비스가 좋아야 서비스 되고, 좋고,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 잘 청결하고, 해놓고, 위치 좋으면 위치 땡큐고. 좋고, 직원들 친절하고, 네. 청결하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은데, 모든 거를 다 교집합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책입니다.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교집합 찾아보시면 책을 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 이 말도 또 무슨 꼰대들이 하는 말 같고 이런데 제가 최근에 공장을 차렸어요. 육수 공장. 그래서 이제 육수 공장을 차리다 보니까 공장 법인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R&D실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개발 이 R&D실에 그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은 절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가 육수 끓이고 우리 엄마도 육수 끓이고 우리 누나도 육수 끓이니까 나도 그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엄마도 등록할 수 있고 누나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상담을 듣다가 우리 작가들은 왜 단어 이런 것 좀 궁금한 거 찾아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R&D가 뭔가 찾아본 거예요, 단어를. 그랬더니 Research and Development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Research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R&D실의 목적은 연구 개발이잖아요. 디벨롭 시킨다잖아요. 연구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말로 연구라고 해놨는데 연구가 리서치구나. 우리가 서치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찾고 탐색하는데 뉴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서 자꾸 멀리서 찾지 말고 일단은 리서치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벨롭 시키려면 일단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요식업을 하든 뭔가 창업을 해서 하든 내 삶의 방식을 뭐 보험을 하시든 내가 지금 고객 응대를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해왔나 일단. 그거를 리서치를 해봐야 돼. 이게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고 당연한 거를 안 한다는 말이고 이게 저는 다 연결된다고 아는 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동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가 아니죠.
아는 얘기가 아니고 들은 적이 있는 얘기나 읽은 적이 있는 얘기지 아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라는 거는 그거를 내가 내 몸에 체화시켜서 어떤 내 삶의 어떤 동력으로 삼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실행해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 아는 얘기야. 야, 다 아는 얘기인데 실행해봐. 아는 얘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요리도 꼭 뭐 레시피를 알려달래요. 그래갖고 다 알려주면 예, 제가 알아서 이제 알겠으니까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주변에 있는 거 가까운 거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요식업 망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감자탕 뭐 할 때 왜 망하셨어요 해갖고 내가 원래 엄마 누나가 요식업 경력이 그렇게 많으신데 오히려 엄마 누나가 와갖고 잔소리 할까봐 아예 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원래는 오게 했어야지. 내가 유비면 관우장비가 사실 옆에 있는 건데 오게 했어야지. 오게 했어야지. 이게 리서치를 안 해봐서 그래요. 리서치 해보면서 그러고도 또 실패하고도 또 나는 나보다 인기 있는 뭔가 이런 사람이 나보다 세력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동업하고 싶고 그러니까 엄마 누나랑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 1도 안 했어요. 오히려 와서 잔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리는 가까이 저는 엄마랑 누나랑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그때부터 장사 잘 되고 지금의 삶을 이렇게 이런 어떤 브랜드 저는 사실 제 브랜드의 가치가 연매출 10억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브랜드의 가치는 지금도 여기서 새끼 쳐서 나온 그 서브 브랜드지만 메밀박이라고 3개월 됐는데 지금 이미 이게 어느 정도 파워인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요거 데려와서 또 브랜드 만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가 이 리서치만 해봐도 엄청난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R&D 나 그거 아는 얘기야. 이거 아는 얘기 반드시 그리고 아는 얘기가 자꾸 들린다면 이게 본인한테 그거를 진짜 알도록 제발 좀 그거를 실행도 해보고 이 이야기가 왜 자꾸 나한테 들릴까? 그러면 그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 진짜 아는 얘기지. 네. 그래서 주변부터 둘러보고 내 삶이 특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내 주변을 R&D, 리서치, 리거든요. 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내가 해온 거. 저는 요게 특히나 30대 중반 이후 분들이라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거를 자꾸 모르고 뭔가 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팍팍하니까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그래. 투자 이런 것도 뭔가 내가 안 하던 분야, 그죠?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남들이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그거 어떤 뉴 아이템에서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 못 찾죠. 내 주변에서 리서치 한 다음에 그래, 투자 좋은데 리서치해서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모르더라도 우리 엄마나 내 형제든 아니면 내 친척 중에 막 찾아봤더니 아파트나 빌라나 아니면 투자나 아니면 경매나 이런 거에 뭐 사람이 하다못해 있어. 가장 쉽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안 찾아보고 나는 그냥 내 혼자 유튜브 보고 뭔가 내가 하겠다. 이거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렇다는 거죠. 리서치 해야 된다는 거예요. R&D를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R&D의 리가 그 리서치의 의미인지는 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안 가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언제나 사실 뭐 재테크든 자기개발 영상 보시면서 사실 대단한 거 막 이런 책 보면서도 막 찾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이전에 냈던 뭐 여러 가지 책 내면서도 항상 이제 출판사랑 내겠는 건 제 책에 이 새로운 거 없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책도 그런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거 너무 찾지 말고 리서치, 나의 그릇과 내 주변에 내가 활용 가능한 것들 어떤 것도 있는지 나의 지금 인생이 안 풀린다면 저 끝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지금 안 풀린지 여기에서 주변에 한번 찾아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맞습니다. 도움되지 않을까.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어디 가서 떠드는 적이 있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신났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 신났고 우리가 살면서 이롭게 하자, 가치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순간도 이 김작가TV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좀 어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부분조차도 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1000%의 믿음이 있어서 제가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즐거웠습니다. 그 느낌이. 저는 요즘 이렇게 막 제가 말하다가 뭔가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러너스 하이 온다 그러잖아요. 저 지금 뭔가 좀 하이가 왔었던 것 같아서 아주 오늘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뛸 땐 힘들지만 어느 네. 순간에 되게 맞아요. 네. 안 뛰고 있으면 뭐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그 기분. 아, 이거 뭐 저 좀 주기적으로 좀 한 2년에 한 번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자주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고명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